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남녀노소 모두 알고 우리 동네 산부인과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는데요. 농인 세브란스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교수로 근무하고 계신 이재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소아과 관련해서 오픈런 사태, 대신 줄 서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 세브란스에서 신생아들을 진료하고 있는 진료교수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저희 친형과 함께 산소형제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또 다양한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인터뷰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영 교수님이 직접 운영하는 산소형제 채널은 아래 링크에다가 넣어둘 테니까 좋은 영상들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제 애들 키우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픈런에 대해서 약간 빡쳐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그쵸. 왜 오픈런 사태가 생긴 거죠? 요즘 뭐 저출산 문제다 이러면서 아이가 줄어드는데 왜 병원에 갈 데가 없냐, 왜 줄을 서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병원이 망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아이들이 갈 병원이 줄어든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런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오픈런이라는 게 샤넬, 에르메스 뭐 이런 거 네. 할 때 스탠바이를 하는 거잖아요. 소아과가 그러면 이제 명품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인가요? 근데 명품하고 좀 다른 거는 명품은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가격을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하철역 옆에 잔치국수 맛있는 집들, 그런 집들 줄 엄청 긴단 말이에요. 소아과는 그런 데가 아닌가. 샤넬보다는 잔치국수다. 소아과 선생님들이 왜 점점 줄어들고 병원은 점점 없어지나요? 가장 큰 건 저출산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아이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가 돌봐야 되는 환자가 줄어드는 건데 소아과는 아무래도 환자를 많이 봐야 이게 유지가 되는 과다 보니까 환자가 줄어드는 게 병원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취약점이 되는 거죠. 소아과를 하면 네가 나이 들어서 굶어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 젊은 분들은 그걸 더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농담 삼아서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애들 코 묻은 돈으로 맞아요. 모아서 한다고. 이제 소아과의 취약점이 드러난 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 환자들이 급감하면서 실제로 망하는 병원들이 줄을 서다 보니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면서 동네 병의원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병원을 열었다가 폐업하는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젊은 의사들 입장에선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나도 병원 개원했다 망하겠구나. 코로나 시기 이전에 다른 측면에서 젊은 의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 때문에 환자가 안 좋아졌을 때 소아과 의사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맞아요. 법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취약한 입장에 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과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했죠. 제가 아는 소아과 선생님들 몇 분 있으신데 이야기하신 거 들으면 로우 리턴까지는 괜찮다. 하이 리턴은 바라지도 않는다. 너무 하이 리스크다. 내가 잘못이 있으면 억울하지는 않다. 탈장이었던 어린이가 사망했던 케이스가 있었고 모 대학교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던 신생아가 이제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생명이 사망을 했다는 사건 자체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죠. 맞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저 의사들이잖아요. 그런 죽음을 맞닥뜨리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게 또 저희들인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을 당시에 여론에서는 살리지 못한 거는 살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의사들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의 잘못이 아닌데도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누가 아팠을 때 그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잘못이 아닌 일임에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진료한 의사여야 되냐. 우리가 법적으로는 약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누가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이 일을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위험한 일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의사들이 사실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게 맞죠. 빠른 속도로 소아과 병원과 소아과 선생님들이 사라졌어요. 소아과 선생님이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세요? 소아과 의사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대학병원 응급실들이에요. 대학병원에 그렇게 수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응급실에 갔을 때 소아과 의사가 없다고 애들 안 봐주잖아요. 맞아요. 저희 딸도 그랬어요. 그 이유는 소아과라는 학문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학문이기 때문이거든요. 소아과 교과서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게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소아과 의사들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인을 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그거를 굉장히 뼈저리게 느끼세요. 성인을 주로 보시는 분들은 성인을 볼 때랑 진료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소아 진료를 또 두려워하세요. 가벼운 질환들 같은 경우는 처방해 주시는 건 괜찮은데 중환이거나 애매한 경우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만약에 소아과 의사가 싸그리 멸종한다. 수년 이상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진료받을 병원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나타날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안나 옆과가 한번 이미 매를 맞았던 옆과가 좀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육아도 하시잖아요.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신지를 들어보고 마무리할까 봐요. 일단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하나는 기존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이냐, 아이를 안 낳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를 낳고 싶어지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소아과 의료 시스템이 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은 기존에 이미 태어난 아기들한테 되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기 위한 가장 기본 근간이 마련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정비가 필요하고요. 안 그래도 육아가 힘든데 애들이 아플 권리마저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에게 한마디 조언 혹은 격려의 말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의 소아과 대란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소아과 의사들이 굉장히 사명감이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의 일하는 모습을 굉장히 포장되어서 보여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부모님들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사태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소아과 의사들이 또 알게 되잖아요. 의료진들과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사이에 서로 조금 더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이게 지금 우리 모두 힘든 상황이니까 함께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고민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교수님과 오늘 촬영해봤고, 오늘 특별히 이재일 원장님도 같이 모셔가지고 라이브도 같이 한 편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도 저희가 달아둘 테니까 그 영상 봐주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채널을 보시는 주민 여러분들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리지 못한 거는 살인이다. 이 일을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위험한 일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의사들이 사실 선택